안녕하세요. EBS 영어사 정쌤입니다. 오늘은 교육 트렌드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수능 영어에서 EBS 연계가 50%로 축소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3들 지금 고3인 2021년 기준으로 고3인 학생들부터 이게 적용되는 내용이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길게 설명을 드리면은 또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요. 최대한 좀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예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기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EBS 연계 교재다라고 하면은 영어 영역에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수능 특강 영어가 있고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EBS 연계 교재다라고 하는데요. 자, 올해가 아니라 작년까지는요. 70% 연계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 이제 세 권의 책에서요. 수능 영어의 45문제 중에서 약 70% 정도가 연계가 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70% 연계라고 하는데요. 요거 제가 밑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 놨고요. 지금 보시면서 이 자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릴게요. 유튜브를 PC 버전으로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라고 영상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딱 클릭하시면은 제가 거기다가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 같이 놔둘 테니까요. 요거 한번 두고서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수능 영어의 문제입니다. 작년 11월이죠. 2020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영어에서 연계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위에 1번부터 17번까지는요. 이게 여기 이제 15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17번까지가 듣기인데 그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연계가 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EBS 교재에 있던 것들이 요렇게 이제 온 거죠. 듣기가 지금 보시면은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88.2% 대단히 많이 연계가 됐죠. 70%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독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28문제입니다. 18번부터 45번까지 28문제인데 그 중에서 11개의 문제는 간접 연계가 됐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비율로는 39.2%고 7개는 직접 연계가 돼가지고 요게 한 25%가 되는데 합치면은 요게 한 64.2%. 그래서 듣기에서의 연계와 독해에서 연계 이거를 합쳐서 우리는 EBS 연계 교재에서 70%가 연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접 연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간접 연계란 건 무엇인가? 이거는요 소재만 연계를 했다라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영역에서 소재가 연계됐다라는 거는 다른 지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어떤 글이 있는데 그 소재만 가지고서 다른 글이라면은 뭐 단어도 다르고 뭐 거기 있는 문장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만큼의 연계는 학생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연계고요. 직접 연계라는 게 진짜로 내가 EBS 연계 교재를 공부한 보람이 느껴지던 그런 연계였죠. 이거는 지문이 똑같아요. 내가 EBS 교재에서 공부했던 지문이 수능 영어 볼 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나와요. 유형만 바뀌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아는 지문인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요. 전체의 25%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커요. 요게 7문제인데요. 요 7문제 중에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면은 그래도 한 4, 5개 정도는 연계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4, 5개지. 예를 들어서 4개 지문이다 라고 한다면 그 4개 지문은 내가 아는 지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고 그러면 한 지문당 1분 정도만 시간을 절약해도요 대충 한 5분 정도 최소한 5분 정도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5분이면은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한 3, 4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문제들을 정답률을 높이는 데에도 영향을 주는 이 직접 연계는 굉장히 큰 거였어요. 사실 요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선배들은 2020년까지 열심히 EBS 교재를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2021년 11월 치러지는 수능 영어부터는요. 이게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는 출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팩트 체크는 따로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자료를 그대로 편집하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발표한 내용 중에서 모두 간접 연계로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영어 영역의 출제 방향, 출제 범위와 문항수, 배점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은 기존과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은 게 이제 전체 45문항, 듣기 17, 읽기 28문항 동일하고요. 기존과 똑같습니다. 2점, 3점으로 되는 것도 배점도 동일하고요. 시간도 25분 이내, 45분 이내로 요거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총 70분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죠. 영어 영역의 EBS 연계 문항은 모두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모두라는 거는 100%를 말하는 거잖아요. 비율이 아닙니다. 그냥 모두라고 밝혔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어떻게 뭐 소문 아닌 소문으로 야 이거 간접 연계라는데 이거 뭐 소재만 연계된다는데 그러면 연계가 안 느껴지는데 라고 하던 부분이 사실이 되었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요. 요것도 이제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수능 EBS 연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이거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보셔야 되는 게요. 연계율이 50%로 줄어듭니다. 아까 70%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알아봤죠. 깊이 있게 알아본 게 70%라 그래가지고 10문제 중에서 7문제를 내가 본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직접 연계라고 불리는 여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7문제고요. 거기에서 내가 좀 공부를 했다면 그래도 한 4개에서 5개 문제 정도는 공부한 독해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건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없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연계도 줄어들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밑에 적어놨죠. 동일한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다. 물론 이거는 유형상의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내용 위에 말했던 간접 연계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고려하면은 연계율이 50%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동일한 지문을 수능 영어에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커요. 이게 정말 큽니다. 선배들은 분명히 열심히 공부한 선배들은 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1년의 모의고사 중에서요.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는 EBS 연계 교재가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되는 모의고사였거든요. 그때 모의고사 푸는 느낌이 달랐거든요. 열심히 EBS 연계교재 공부한 친구들은 거기에서 아는 지문이 못해도 3, 4개는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나 아는 건데 하면서 자신감 있게 풀고 이거 나 아는 건데 하면서 시간을 단축시켰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이 전부 다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문들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제 다 새로워요. 다 새롭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 또 이제 강조가 되고 있죠. 이 전부 다 평가원 자료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빨리 지나간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다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모두 간접 연계. 핵심 제재나 논지 활용 유형과 자료 활용 유형이라고 하면서 이게 모두 간접 연계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요. 그냥 새로운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지금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50% EBS 연계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 간접 연계 시대다.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내가 공부한 지문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하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기존의 공부법. 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지문이 그대로 나올 때 EBS 교재에 있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던 시절에는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기본적으로 EBS 연계교재 3종의 공부가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말 해석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리에 남아 있으면 수능 영어나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말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N 회독도 많이 했습니다. 4번, 5번 보면서 완전히 이제 그 교재에 있는 지문들을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실전 대비 같은 거를 위해서 기출 문제를 추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식이 과거의 공부법, 핵심은 좀 우리말 내용, EBS 연계교재에 있는 우리말 내용을 좀 잘 보자 요런 쪽이었거든요. 자, 근데 바뀐 공부법은요, 이제는 EBS 연계교재에 있는 내용을 우리말로 이렇게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 내신 시험 범위에 얘가 들어갈 때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시나 수능 최저를 준비하거나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출조차 내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EBS를 간다? 그것보다는 기출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평가원에서 출제를 한 6월, 9월 수능 그 기출, 그리고 또 뭐 교육청의 모의고사도 좋습니다. 일단은 기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고3 그리고 수능 영어라는 게 이런 수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익히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딱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EBS 연계교재를 우리말로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영어의 기초를 훈련하는 겁니다. 영단어, 문장 해석, 주제 파악과 같은 이제 영어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포커스는 새로운 지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이런 기초가 없이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훈련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새로운 문제 풀려면요, 이게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유형에 맞는 연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 뭐 미국인들, 영국인들, 호주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요, 이 문제 많이 틀립니다. 우리도 국어 문제 풀 때요, 이 출제자 의도를 파악을 못하면은 비문화 파트 같은 거 풀 때도요, 되게 많이 틀리잖아요. 비슷합니다. 영어를 안다고 해서 이 문제들을 또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또 유형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들이 그렇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험의 성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비를 최종 단계에서는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유형들, 특히나 이제 많이 틀리는 게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것들 많이 틀리시거든요. 요거를 유형별로 푸는 전략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EBS에는요, 뭐 기출의 미래 같은 기출 강좌도 있고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그런 EBS 연계교재 강의를 보셔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익히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EBS 연계교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게 관건이에요. 이거 그러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저는요, 이거를 실전 대비용으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에 우리말 내용에 대한 학습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왜 그래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EBS 연계교재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은요, 제작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요. 빨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오랜 기간 동안에 미리부터 준비해서 이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집필진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평균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이다 라고 지금 얘기한다면 올해 풀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높은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안 풀고 넘어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새로운 지문, 내가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문제들이 내가 처음 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전 대비용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기출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어디서 봤을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 기출문제들은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 본 거 같은데 라는 오히려 그런 낯익은 감정은 여러 데서 많이 느껴질 수 있고요. 오히려 실전 대비용으로 나오는 요런 데에서요, 물론 뭐 관연도 문제들이 몇 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문제들이 다 새로운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문제, 밑에도 적어놨어요. 새로운 문제를 유형에 맞춰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기 위한 재료로서는 EBS 연계교재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좀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라면은 틀린 것만 EBSI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기초도 약해, 기초도 약하고 유형별로 푸는 전략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EBSI의 이제 다양한 강사들, 저를 비롯한 다양한 강사들의 강의를 좀 꾸준하게 따라가면서
영어의 기초도 잡으시고 또 그리고 푸는 방법도 익힐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빠져야 되는 게 뭐다? 우리말 내용은 이제 내신이 아니라면은 이거를 기억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새로운 문제들을 유형에 맞춰서 풀기 위해서요. 이제 이 능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문장 해석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단어와 문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조금 디테일한 얘기지만 순서나 삽입 같은 흐름 위주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주제를 파악하면은 이 어려운 지문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된 다음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제 파악하는 연습 요거 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유형별로 풀이 전략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를 통해서 시간도 단축하고 정확하게 답 찾는 연습 좀 하신다면은 이 수능 영어라는 좀 독특한 시험입니다. 이제는 더 이제 독특하게 된 그런 시험인데 여기에 맞춰서 대비가 될 것 같고요. 자, 또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기에 또 제가 또 너무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더 짧게 하기에는 이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좀 꼼꼼하게 보시라고 내용을 진행을 했고요. 이 파일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컴퓨터로 보시게 되면은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해서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또 궁금한 애들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에 답을 하도록 할 거고요. 다른 영상에서 또 교육 트렌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